두 번째 파트인 가이드라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원군의 공공디자인에서 가이드라인을 보면 공간을 위한 고려사항에 그 가이드라인에 중점을 둘 필요가 있습니다. 즉, 단순하게 개별 시설물만을 정비하는 것이 가이드라인의 하나의 요소로 삼는 것이 아니고 공간을 정비한다는 생각을 가지시고 남해군의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우선 예시로 한번 비포 전으로 해서 예시 사진을 보여드리면 왼쪽의 사진이 오른쪽 사진으로서의 변화되는 모습은 보시면 단절된 보행 공간을 연속적으로 확보를 통해서 고령화 사회에 맞게 일단 안전성이 확보되고 공간은 좋지만 시설물을 통합을 해서 보도를 쾌적한 환경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정보에 대한 명확한 표기와 보행의 안전을 확보함으로 해서 안전하고 연속적인 보행로 또는 거기에 유니버설 디자인까지 적용함으로써 공간의 상징성을 만들어내갈 수 있는 형태입니다. 세 번째로 보시면 시설물을 기본적으로 통합해서 공간에 여유를 만들어내고 거기에 유니버설 디자인 적용과 재료를 명확하게 분리함으로써 시인성을 높여서 보다 공간을 이용하는 사람에게 안전한 사용을 담보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보시면 보행의 안전 확보가 시설 또한 안전을 확보한다는 인식을 공유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보시는 것과 같이 전반적으로 우수한 경관도 유지하고 다음에 주민이 가진 일상의 균형을 이루는 공공디자인을 추구할 수 있는 방향입니다. 이런 예시 방향을 대해서 크게 6가지 단계로 진행하셨으면 하시는데 우선 1단계부터 8단계까지 진행하면서 있어서 1단계부터 진행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요. 첫 번째는 보행의 연속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 모든 보행의 연속성은 확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우선적으로 시급한 것은 보행로를 자연스럽게 연결하는 것입니다. 차량 중심이 아니고 사람 중심으로 그리고 고원식 횡단보도를 많이 적용하고 유도 블록을 설치함에 있어서 정확하게 설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시는 예시 사진은 지향해야 될 것과 지향할 점들을 구분해서 나눠둔 사진이고요. 주 차량 진출입의 연결 상황이나 고원식 횡단보도를 설치할 때 중점 사항들을 정리해 두었습니다. 점자 유도 블록에 대한 규격사항이라든가 점자 유도 블록을 설치할 때의 정확한 설치 방안도 함께 담았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보행의 안전을 어떻게 확보하느냐. 보행의 안전은 기본적으로 안전에 대한 설치 기준 정립에서 시작하고 시인성을 높이는 방법과 통일성을 갖추면 자연스럽게 그 안전이 표지화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 기본적으로 범죄 예방시설은 다른 공공시설과 다르게 명확하게 표지화하는 것에 중점을 두어야 할 것입니다. 이 사진은 지향점과 지향할 점을 사례로 나누어서 보여드리는 상황이 있고요. 안전펜스나 볼라드의 설치에 대한 기준에 대한 정립과 안전표지를 설치할 때는 어떻게 설치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가에 대한 방향도 정립을 했고 범죄 예방 시설은 일반 시설과 다르게 범죄 예방 시설에 맞춰서 번호, 인식번호, CCTV 어떤 시설인가에 대한 명기를 먼저 함을 통해서 그 시설의 인지성을 높일 수 있게 하는 것을 참고로 하셨으면 합니다. 세 번째 단계는 유니버설 디자인의 적용인데요. 유니버설 디자인은 말 그대로 모든 이용자에게 편리성을 가지게 하는 디자인입니다. 즉 이미 남해는 고령화 시대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모든 공공시설의 설치에 있어서 이 적용을 기본적으로 가져가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니버설 디자인은 하나의 어떤 시설에만 적용하는 것이 아니고 공공환경을 고려해야 되고 관광시설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외국어 표기라든가
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규격도 단계적으로 맞출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 같은 화면에서 보시면 핸드레일도 고령자에 맞게 낮은 핸드레일과 일반인에게 맞는 높은 핸드레일을 이중으로 설치하는 것도 하나의 작은 예로 되실 수 있고, 남해와 같이 지형이 고지대가 항상 있는 것은 계단 쉼터도 만들어줌으로써 고령자에게 보다 편리하고 안락한 디자인 적용을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보시는 그림도 지향점과 지향에 대한 사진을 예시로 적용한 것이고요. 골목길에 핸들을 적용함에 있어서에 대한 세부 사항을 정립을 하고 가로시설물의 외국어 표기의 방법이라든가 규격까지 정리를 했고, 휴게시설을 설치함에 있어서 방향성을 어떻게 두어야 되고 단차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까지 정립을 해두었습니다. 특히 해안가에 설치하는 유니버설 시설은 가장 중요한 것이 안전이고, 그 안전을 뒷받침할 수 있는 경관의 유해시설이 되지 않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장점으로 두고자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단계인 공공시설물의 통합입니다. 남해는 도로변이 좁고 인도변이 좁기 때문에 가로 지주형 시설물들이 무작위로 굉장히 많이 설치되어 있는데, 그 지주시설물만 함께 통합을 설치하더라도 공간이 넓어집니다. 그리고 연속적으로 설치하는 시설물은 융합화하는 방법을 찾는 것입니다. 그리고 관리시설을 다른 시설과 접목, 즉 정보시설과 표기를 접목하는 방법으로 해서 시설을 단순화하는 방법을 찾아내야 됩니다. 보시는 것이 지향사항과 지향사항에 대한 사례고요. 지주시설은 기본적으로 통합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가로등, 보행등, 교통표지판, CCTV들은 대부분 통합화해서 하나로 만들 수 있고요. 통합지주시설의 구조의 색채도 통합화하는 것이 좋고, 통합지주시설에는 배너거리도 함께 통합화해서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통합시설별, 위치별 높이까지 저희가 상세한 기준으로 정립을 해두었고, 사인시설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설치해야 되는 사인도 있지만 배전함이나 분전함을 사인시설로 이용하고, 가로변에 설치하는 펜스는 벤치와 함께 휴게시설을 통합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화단과도 함께 통합할 수 있는 방법을 동시적으로 계획하셔야 합니다. 다섯 번째 단계인 정보표기인데요. 정보표기는 기본적으로 픽토그램을 적용하는 것을 시작으로 쉬운 정보표기를 구성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꼭 필요한 것은 이 정보표기가 설치되어 있는 위치가 지도와 함께 반드시 담겨야 된다는 것이 중요한데요. 보시는 것이 지향 사례와 지향해야 될 사례를 정리한 사항이고, 보기 쉬운 정보시설의 가이드라인은 기본적으로 사람의 눈높이, 즉 보행 약자의 눈높이에서도 충분히 정보시설을 인지하고 다가갈 수 있는 정비사항들에 대한 또 정립을 해두었고, 정보표기에 대한 높이 또는 광고물의 설치에 있어서 광고물은 안내표지판에 어떻게 설치하는지에 대한 기준도 함께 정립을 해두었습니다. 그리고 길찾기의 연속성을 위해서 사인물을 설치함에 있어서 공간에 대한 배치를 어떻게 이용하고, 주변에 가지고 있는 자연경관시설을 이용하는, 즉 벽이나 월을 이용해서 사인시설을 단순화시키는 방법도 함께 제시했습니다. 여섯 번째 단계인 색채 및 재료인데요. 색채는 여러 가지 색을 쓰는 것이 아니고 주조색과 보조색의 두 가지 색을 주로 강조할 것을 권장드리고, 강조색은 사용에 대한 규칙을 명확하게 정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보시는 시안이 기존의 남해군에 서양되어 있는 지향에 대한 사항이고, 앞으로 바꿔야 될 지향점에 대한 사례를 함께 정립해 두었습니다. 또한 남해군의 공공시설물에 대한 색상 범위도 저희가 제도나 명도적인 범위 내에서 정립을 했고, 가로, 해양, 안전시설에 서용할 부분에 대한 색채 개념의 기본
개념도 정립해 두었습니다. 7번째 단계는 형태입니다. 즉, 형태라는 것은 공공시설물의 형태를 너무 형이상학적이나 가학적, 기형학적으로 표현하는 것보다는 형태의 단순하고 기능성에 충실한 형태로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가로시설물은 기본 형태의 원칙을 가져야 합니다. 또한 보도폭에 따라서 가로시설물의 형태는 변형이 갈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보시는 것은 지향점과 지향점을 사례를 좀 정리해 둔 것이고, 가로시설물의 기본 형태로서는 보시는 것 같이 시각적으로 개방되는 설계를 많이 갖추어야 되고, 인접시설구가 설치할 때는 통일성을 최대한 많이 높여야 합니다. 또는 신체가 닿는 부분에는 대부분 둥글게 마감 처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보도폭이 다른 가로시설물에 설치할 때는 보도폭의 출입문에 맞게 가로시설물들을 설치하는, 즉 보도폭이 좁은 지역과 넓은 지역을 어떻게 정립할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하고, 자연적인 요소와도 결합하는 부분에 대한 것도 함께 정립해 두었습니다. 8번째 단계인 상징입니다. 네, 누구나 어느 지역에나 가면 항상 말씀하신 우리의 상징성을 내포하고 우리의 상징성을 드러내야 된다고 하지만, 그 지역의 상징성은 어떤 하나의 형태로, 어떤 하나의 구성원이나 요소로 그 지역을 상징하지는 않습니다. 특히 공공디자인이라는 것은 가로변 전체에 여러 가지 시설들이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그 많은 시설에 각각의 상징성을 담는다면 오히려 경관의 위의 요소로 작동할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 주시길 바랍니다. 즉, 남의 상징이라는 것은 최소화된 로고와 브랜드를 적용해 줄 것을 권장을 하고요. 그 형태가 도시화되거나 패턴화될 필요가 있습니다. 잘된 사례와 잘못된 사례를, 지향점과 지향에 대한 사례를 예시상으로 보여드리고, 특히 로고와 브랜드를 적용함에 있어서 안내사인, 가로등, 버스 승강장에는 어느 위치에 적용하라는 부분들을 명시를 해뒀고, 혹여 남의 군의 특성물을 상징화하고 싶을 때는 보시는 것 같이 간략한 패턴화를 통해서 그것을 상징성으로 담을 것을 권장드립니다.